GS네오텍 IT사업본부 마케팅 총괄 정우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F5와의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S네오텍은 F5와의 디바 계약을 통해 엔진X뿐만 아니라 웹 방화벽, 디도스 방어, AI 기반 모바일 보차단, AI 기반 사용자 행위 분석 등 다양한 클라우드 시큐리티 솔루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고객사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GS네오텍은 업무 효율성 증대, 클라우드 인프라의 안정성 및 비용 최적화 지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중요한 자산이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F5 보안 솔루션 컨설팅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S네오텍과 F5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많은 분들이 F5 솔루션을 활용한 모던 앱의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및 보안에 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해 웨비나 도중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10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시청하시는 분들 중 올해 12월 15일까지 빅IP 또는 엔진X를 최소 1년 이상 계약하시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2개월 무상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설문에 남겨주시면 당사 영업 담당자를 통해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F5 코리아 클라우드 스페셜리스트 김지용 이사님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F5 코리아 김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오늘은 저희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제목처럼 그 모든 앱 서비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보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던 목차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그 모던 앱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현재 배경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던 앱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마도 국내에는 오픈 소스를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오픈 소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사례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앱 서비스에 필요한 보안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앱 서비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현재 그 많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봇 트래픽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업체들이죠. 저희가 에어비앤비, 뭐 스타벅스, 넷플릭스 이런 업체들이 요즘에 근래에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좀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또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현재 좀 성공한 업체로 되고 있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용자와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접점에는 항상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현대화를 시키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그렇게 이 모든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성공적으로 현대화시킨 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 모던 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모던 앱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필수적인 저희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저희가 모던 앱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앱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클라우드로 많이 서비스를 전환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의 클라우드가 아니고 지금은 아예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앱 서비스가 필요한 데브옵스, 실제로는 이제
대부랑 그리고 뭐 개발자랑 그리고 오퍼레이션 합성어인데요. 데브옵스에 대한 컬처 이런 문화들이 진짜 저희가 기업들은 많은 부분에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 모든 앱 서비스를 위한 백그라운드 기술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는 이 모든 앱 서비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트렌드가 기술적인 트렌드는 현재 컨테이너화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또는 오픈시프트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컨테이너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가 이 컨테이너 기반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모든 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컨테이너의 기술 도입 사례를 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사례들은 예전부터 많이 저희가 발표를 해왔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업에서 도입한 사례가 아니고요. 기업이 이 컨테이너 환경의 기준을 현재 프로덕션 환경에, 서비스 환경에 도입한 사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 보게 되면 2019년도에서는 지금 40% 정도 수준의 컨테이너가 서비스 환경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가 60%고요. 올해는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이 컨테이너 기술들을 현재 프로덕션 환경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8S 또는 뭐 요즘에 컨테이너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쿠버네티스죠.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배포 또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먼저 초기에 도입 장벽이 없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현재 또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뿐만 아니고 현재 오픈시프트 기반의 상용 오케스트레이터도 많은 부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던 앱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시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저희가 가운데 보시게 되면 NS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노스 사우스 바운드의 트래픽 제어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문 단위 서비스를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온프레미스가 됐던 여기에 저희가 모든 앱을 위한 컨테이너 서비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 서비스에 접점까지 오기 위한 하나의 관문, 이 관문에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노스 사우스 트래픽 또는 NS 컨트롤 영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거시 솔루션들, 뭐 웹 가속기 또는 보안 솔루션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문 단의 트래픽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나는 구간이 인그레스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 저희가 외부 사용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중간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 사용자가 컨테이너 안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내부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도달할 수 있게 만든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그레스 컨트롤이라는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단에 보시게 되면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배포가 되어 있겠죠. 이 배포되어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환경, 우리가 이 환경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라고 하고 또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종의 관문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인그레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서비스 구조 총 3계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트너에서 정의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종의 관문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문에 있는 서비스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방화벽, 그리고 웹 방화벽,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이런 솔루션들이 여기에 위치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웹방화벽이나 API 기능 여기에서만 위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이런 서비스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어떤 보완을 또 할 수 있는 데 대한 부분 여기에도 충분히 보완을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 인그레스 컨트롤에 대한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컨테이너 안에서의 이제 보안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저희가 이스트 웨스트 통신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트너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이 그림들이 현재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보안의 포인트가 어디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에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쿠버네티스라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저희가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앱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앱 환경에 오픈소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들이 현재 저희가 오픈소스가 도입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좀 잠깐 캡처를 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컨테이너 환경을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오픈소스의 사용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 쿠버네티스 또는 오픈시프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환경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보안이랑 그 서비스에 대한 복잡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브옵스 문화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번째는 보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복잡성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든 앱에서 오픈소스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러면 오픈소스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또 저희가 또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요. 현재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도입 또는 컨테이너 환경,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가 도커 기반을 동작하기 때문에 도커에서의 탑 솔루션을 제가 뽑아봤는데 단연 1위는 엔진엑스였습니다. 엔진엑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웹 서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는 API 서버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엔진엑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가 사용되는 빈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죠. 또 레디스도 있고 포스트그레스DB 이런 부분들이 좀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CNCF 쪽에서도 얘기하는 내용 중에요. 저희가 인그레스 서비스 아까 저희가 앱 사용자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인그레스. 이 인그레스 서비스를 어떤 오픈소스를 가장 많이 쓰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또 엔진엑스였습니다. 엔진엑스가 당연히 현재 설명드린 것처럼 웹서버나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비스 말고도요.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엔진엑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서비스 환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저희는 지금 온프레미스의 VM웨어 또는 온프레미스의 레거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대표적으로 AWS, Azure 또는 구글이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 현재 저희가 똑같은 환경이 틀리지만 결국에는 컨테이너 서비스는 온프레미스든지 또는 애저든지 AWS든지 똑같이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탄주라는 서비스가 현재 온프레미스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표적으로 AWS나 Azure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EKS라든지 또는 Azure Kubernetes 서비스, AKS 서비스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마이크로화 서비스화 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는 웹 서버 또는 중간에 게이트웨이 서버 또는 뭐 중간에 프록시 서버 이런 서비스 용도로도 현재 가장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 또 편하게 배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환경에 엔진엑스가 막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관리자들은 이 엔진엑스 또는 오픈소스, 뭐 제가 다른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오픈소스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엔진엑스, 어떤 버전의 엔진엑스가 배포가 되고 있고 어디에 배포되고 있고 얘는 과연 안전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OS 버전에는 취약점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는 예전의 설정들, 좀 취약한 설정들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 인증서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가 뭐 만료일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갖다 쓰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그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나 또는 이 서비스 담당자가 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고민들처럼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환경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관리를 하고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는 뭐 가시성을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고요. 여기에 F5에서 엔진엑스 인스턴스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매니저는 온프레미스가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에 됐던 이 인스턴스 매니저 환경을 하나를 구축하시고요. 여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미 배포되어 있는 엔진엑스 오픈소스 또는 엔진엑스 플러스 상용 버전까지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통합해서 모니터링하고 설정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통합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배포되어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스캐닝.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서비스가 어떤 오픈소스 엔진엑스 서비스가 배포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저희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해서 스캐닝 검색된 이 엔진엑스 오픈소스 서비스들을 저희가 설정을 등록하고 먼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매트릭 정보라든지 알람 이런 정보들은 인스턴스 매니저로 다 통합이 돼 가지고요. 하나의 인스턴스 매니저를만 통해서 저희가 기업에서 이미 쓰고 계시는 다양한 모니터링 솔루션, 그라파나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이런 솔루션들과 쉽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는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아마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구동하는 환경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엔진엑스 인스턴스 매니저에서는 태깅 기반의 인스턴스 매니지먼트를 제공합니다. 이 태그 기반의 인스턴스 매니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엔진엑스 오픈소스 또는 엔진엑스 플러스에 대한 설정들을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쉬운 작업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증서 부분, 관리 부분도 굉장히 서비스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인증서 관리 부분들이 얼마나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엔진엑스 인스턴스 매니저는 각각에 배포되어 있는 엔진엑스 플러스 또는 엔진엑스 오픈소스에 대해서 사용 중의 인증서의 만료 기간이 얼마나 남았고 만약에 만료 기간이 다 돼가게 되면 사용자한테 알람이나 경고 메시지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자는 그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해당 그 만료 기간이 거의 다 됐던 인증서를 파일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쉽게 갱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인스턴스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F5 NGX 인스턴스 매니저는 지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지금 화면으로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인벤토리 스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스턴스가 실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캐닝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인스턴스에 대한 스캐닝 기능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해당 인스턴스 버전에서 가지고 있는 OS의 취약점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리가 되지 않는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무방비 상태로 놔두게 되면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해킹 공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취약점들을 먼저 스캐닝을 하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NGX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API를 통한 업데이트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오픈 소스 기반의 NGX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API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관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저희가 통합 설정 파일들, 설정 관리 화면들과 똑같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서 GUI 형태로 이런 통합 관리 설정 창이 제공이 됩니다. 이 설정 창을 통해 가지고 설정 파일에 대한 백업 또는 복원 또는 태깅 기능을 함께 이용해서 어떤 다중 배포 등을 기능들을 함께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으로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이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 NGX가 운영 중인지를 한번 쉽게 간단하게 스캐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는 저희가 이제 현재 모든 앱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픈 소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부분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모든 앱 환경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사례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부분들을 사례 기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들이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이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보안센터에서 제공하는 내용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URL로 저희가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보안이라고 하게 되면 OWASP 탑 10 이런 종류의 보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앱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앱 환경이라도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에 대한 보안,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니셜 액세스, execution 또는 퍼센트 이런 부분의 공격들이 저희가 지금 새롭게 나온 공격들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공격들이고요. 모든 앱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공격들이 유형이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보다는 저희가 준비했던 시나리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시는 이 환경들은 현재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또는 쿠버네티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죠. 컨테이너 환경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앱과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덕션 앱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갖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사용하시는 방식처럼 네임스페이스를 구분을 지어서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구분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겠죠. 저희 테스트 환경에도 똑같습니다. 테스트 앱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앱, 제가 실제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션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크리티컬 앱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구분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가 있을 때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본사 네트워크에 있는 개발자 PC가 있고요. 이 개발자는 당연히 테스트 앱이라든지 크리티컬 앱에 대한 액세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앱에 대한 접근 권한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한 앱은 권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는 처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자에 대한 PC를 해킹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여러 가지 방식대로 노력을 해왔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해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쉽게 알려져 있는 방식대로 해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개발자한테 보내게 되면 이 개발자가 보냈을 때 이런 공격들을 이니셜 액세스에 대한 공격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이니셜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 PC가 해킹이 되게 되면 이제 이 개발자 PC가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배포되어 있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특정 명령어, 커맨드를 실행시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익스큐션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한 아이디를 통해서 개발자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이 파드, 이 컨테이너에 저희가 커맨드를 실행을 시켜서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 권한이 획득이 됐잖아요. 획득이 되게 되면 그 다음 공격으로는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현재 그 테스트 파드, 보통 하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컨테이너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내부의 다른 네임스페이스 또는 내부의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어떤 크리티컬한 서비스가 있는지를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스커버리 또는 레터럴 무브먼트 어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수행이 되게 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당연히 서비스를 다운만 시킬 수도 있지만 다운으로만 멈추지 않고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중요한 정보들을 유출하는 데이터 리키지 또 임팩트 공격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취약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공격들이 이 해당 구간에 발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해킹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은 이번 얘기에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 PC가 해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PC가 해킹이 되면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테스트 파드, 컨테이너 안에 있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까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테스트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가 될 수도 있고 오픈시프트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오픈시프트 환경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성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오픈시프트 RSH 테스트 앱이라고 해서 테스트 앱에 대한 접근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개발자 PC가 해킹이 됐기 때문에 이 테스트 애플리케이션까지는 접근은 당연히 되겠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되게 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은 내부에 있는 크리티컬한 앱들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스캐닝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보였던 커맨드 익스큐션 공격들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공격들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저희가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를 함께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공격들은 앱 프로텍트에서 방어가 됩니다. 방어가 되고 그 해당 앱 프로텍트를 통해 가지고 방어가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격들을 다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공격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당연히 어떤 취약점에 노출이 되겠죠. 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행스럽게 해당 애플리케이션 앞단에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라는 웹 방어벽 보안 솔루션을 탑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는 이런 공격들을 차단을 하고요. 차단을 하는과 동시에 외부에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저희가 모니터링 또는 엘라스틱 서치, 저희가 ELK라는 통합 솔루션들을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로 해당 탐지된 정보들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그냥 전송해서 관리자가 인지하는 부분만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고 관리자가 실제로 모니터링 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는 함께 자동화까지도 함께 구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에서 특정 이벤트가 저희가 와치가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특정 플레이북을 실행을 시키게끔 자동화를 시켰고요.
이 부분들은 자동화 코드들은 현재는 테스트 환경에서는 앤서블을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 좀 익숙한 자동화 환경, 뭐 앤서블도 괜찮고요, 테라폼도 괜찮습니다. 이런 환경들로 좀 더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북을 저희가 실행을 시켜서 실제 공격을 하고 있는 개발자의 테스트 파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오픈시프트 또는 쿠버네티스에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격리시키는 방법들은 파드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드에서 폴리시를 적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동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자동화 공격이 발생, 앱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공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런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 그리고 자동화 툴킷을 이용해서 이런 공격에 대한 보안 자동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시나리오 기준으로 진행했었고요. 상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뭐 자동으로 이제 방어가 되게 되면 앱들은 삭제되거나 폴리시에서 격리되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랩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테스트를 진행했었고요. 상세 플로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플로우가 아마도 플로우상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데모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옆에 붙어 있는 저희가 URL이 있습니다. 이 URL 유튜브 쪽에 저희가 이 데모 영상을 함께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침해된 앱이 있고요. 침해된 앱들이 이제 클러스터 내에 다른 이제 앱으로 커맨드 익스큐션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안 공격들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라는 저희가 웹방화벽 솔루션이 중요한 앱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앱 공격이 탐지가 되게 되면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는 탐지하고 차단된 로고들을 로고 스태시 저희가 저희 ELK 솔루션을 아마도 구축하시게 되면 대시보드 키바나랑 그리고 로고를 수집하는 로고 스태시 그리고 로고를 필터링하는 서치하는 엘라스서치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로고 스태시 쪽으로 이 로깅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로고 스태시는 이런 내용들을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는지를 상세 정보들을 인덱싱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인덱싱된 정보들을 저희가 키바나에서 GUI로 대시보드 형태로도 보여줍니다. 당연히 저희가 키바나를 대시보드 보시게 되면 이벤트별로 이런 내용들을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그 GUI로 표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키바나에서 와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조건들을 이벤트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를 설정하시게 되면 이 이벤트가 매치가 되면 저희가 어떤 특정 그 코드들을 수행하는데 이 코드들을 수행할 때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부분들이 웹훅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웹훅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Ansible 플레이북이 이제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Ansible 플레이북이 실행이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해당 공격했던 침해된 파드들을 삭제를 하거나 폴리시를 적용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6번 과정이 실제로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수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파드 삭제를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보안 자동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앤서블에서 이 침해된 파드를 삭제한 것 동시에 저희가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팀에게 어떤 메일이나 그런 알람들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 구축을 보안 자동화를 함께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세 플로우로 제가 데모가 준비되어 있고요. 데모 내용까지는 설명에는 드리지 않고요. URL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앱에서 이제 보안을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개발 파이프라인의 보안을 통합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사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례 기준의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저희가 국내에 또는 해외 사례들 중에 보안을 만약에 보안 담당자가 이 전체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운영을 하고 관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모든 앱에서 필요한 배포에 대한 속도 또는 그 타임 투 마켓에 대한 속도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개발자들은 데브옵스 또는 개발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된 코드들을 좀 더 빨리 배포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배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코드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수행을 하고 이런 일련의 파이프라인들을 오류 없이 쭉 수행을 하게 되면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서비스가 배포되는 어떤 일련의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만약에 여기에 보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디플로이먼트 단계에 가서는 보안팀에서는 이런 어떤 컴플라이언스 위배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배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중간에 어떤 병목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서비스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을 저희가 개발 파이프라인의 실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함께 저희가 포함이 돼야지만 실제로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배포하는 단계를 어떤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없이 중간에 이제 방해하는 서비스의 속도를 배포 속도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없이 보안까지 함께 배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개발 코드 단에서 보안을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보안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보통 물어보시는데 제가 모든 앱에서 필요한 보안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레거시 환경의 GUI나 그런 설정들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로 제가 엔지니어스 앱 프로텍트를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전 슬라이드 설명드렸는데 엔지니어스 앱 프로텍트에서 필요한 웹 방화벽에 대한 보안 정책들은 제이슨 파일, 제이슨 코드 형태로 보안 정책들이 하나의 코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코드들을 엔지니어스 앱 프로텍트에 배포를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보안 수준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환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엔지니어스와 같이 어떤 보안 정책들을 개발 코드 라인에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함께 고려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보안이 포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앱에서 보안에 적용할 때 이렇게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 보안을 좀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앱에서 저희가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첫 번째 그 모든 앱 아키텍처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제가 어느 구간별로 총 제가 3가지 티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앱에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또한 여기가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러면 모든 앱에서는 어떤 보안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수 보안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인증 부분이나 권한 부분입니다. 인증이나 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인증 또는 강화된 권한 관리 부분들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제어 부분들은 당연히 웹 방화벽이라는 도움을 받아서 보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관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문 포인트는 저희가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가 유입되기 전에 관문 단에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관문 서비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뭐 방화벽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IPS, IDS 또는 여기에 웹 방화벽이 함께 탑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 관문 서비스에 탑재를 하게 되면 그 관문 서비스를 지나서 밑에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 여러 가지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보안을 함께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문단의 보안은 따로 공통적인 보안만 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별로 이 모든 앱을 구성하고 있는 클러스터별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인그레스 컨트롤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애플리케이션과 외부에 있는 사용자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이 보안을 인증 또는 권한 부여 또는 웹 방화벽에 대한 기능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서비스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현재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이스트 웨스트라는 보안은 이스트 웨스트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른 용어로는 뭐 내부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이드카 형태로 보안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서비스 구성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우리 회사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엣지에서의 보안입니다. 저희가 엣지에서 보안은 제가 관문에서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문에서에 대한 보안은 저희가 이 보안에 대한 주체는 당연하게 보안 담당자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또는 이제 배정되어 있는 보안 담당자분이 이 관문에서의 보안을 모두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위한 클러스터 액세스를 위한 모든 관문 서비스에 대한 보안은 이 보안 담당자가 수행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보안에 대한 스코프는 해당 그 관문 하위에 있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로 이제 보안이 적용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저희는 보안에 대한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좀 클러스터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이렇게 뭐 롤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현재 이 관문에 대한 서비스 형태로도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에 이제 여러 클러스터에 별도의 보안이 없어도 어떤 관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비용 통합 어떤 보안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의 보안은 저희가 알고 계신 것처럼 만약에 온프레미스가 됐든 아니면 단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멀티 클라우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중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다중 환경일 경우에는 이 관문을 하나에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보안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보안인데요. 제가 엣지 단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 보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관문에서의 보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 공통의 정책을 가지고 보안을 하겠죠. 근데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은 그 관문에 대한 공통 정책 외에도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보안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인 보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액세스제어, 뭐 80이나 443 포트에 대한 허용 이런 부분만 하고요. 그리고 80, 443 포트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만 하고 이제 내부 클러스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 서비스는 8043뿐만 아니고 API 서비스도 있고요. 또는 gRPC 서비스, 뭐 다양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관문에서 이 모든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애플리케이션 담당자가 이때의 프라이머리 유저는 애플리케이션 담당자겠죠. 또는 개발자겠죠. 이분이 직접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해당 파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파드에 직접 보안을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의 보안을 적용하는 모델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드카 형태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저희 보안 솔루션을 함께 붙여서 사용하는 구조로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큰 조직일 때 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분이 어느 정도의 보안에 대한 보안에 대한 체계가 잡혀져 있을 때 해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코드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보안에 대한 정책들을 가져와서
자기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셀프 서비스 보안이 구성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구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자분한테 좀 더 큰 보안에 대한 부담을 함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들이 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화된 보안을 적용해야 될 케이스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보안을 함께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서비스 환경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문에 대한 보안은 이미 끝났고요. 혹시라도 애플리케이션끼리에 대한 보안, 이미 관문은 끝나갔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례 보안 사례로 설명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해당 클러스터 안에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파드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저희가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통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보안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배포하는 구조인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에 뺀 이유가 실제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쉽고 좀 더 이제 역할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로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문에 대한 서비스는 일종의 이제 보안 담당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공통의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엣지에 대한 보안 부분들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담당자가 자기만의 특화된 프로토콜 또는 뭐 특화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하시는 방법이라고 봤을 때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배포하는 방법들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인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좀 더 뭐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내리지 않고요.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그레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인그레스를 단순하게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만 이용하시게 되면 뭐 기존의 오픈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보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코 기존의 오픈 소스 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제공하는 인그레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셋옵스, 대부 셋옵스라는 이런 프라이머리 유저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해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그 보안 정책들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드화되어 있는 보안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어떤 셀프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코드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은 그 코드를 가져와서 인그레스에 그냥 그대로 코드를 녹여만 주시게 되면 필요한 보안들, 기업에 필요한 기본 보안들은 다 함께 적용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은 인그레스를 쓰시게 되면 별도의 커맨드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 쿠버네티스나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레거시 API를 가지고도 보안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안에 대한 코드들을 따로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NGX의 보안, 저희가 NGX가 제공하는 웹 방화벽을 함께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림에 보이시는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함께 놓을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레드 오픈시프트 환경에서도 똑같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축하시고 여기에 웹 방화벽을 함께 녹여 놓으시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단에 대한 보안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인그레스의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인그레스 서비스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거의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물론 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형태로 노드 포트가 됐던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노출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시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거의 뭐 표준화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구성에서도 인그레스 서비스는 꼭 필수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인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을 컨테이너에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에 함께 보안을 적용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는 좀 권장을 좀 드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CI/CD 이 파이프라인의 기본적인 보안을 통합하는 기능, 그리고 API를 기존에 저희가 별도의 API가 아니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API 또 네이티브 오픈시프트 API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함께 NGINX 웹 방화벽을 함께 사용하시는 구성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오픈 소스의 관리 그리고 보안의 관리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사례 기준은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근래에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봇 트래픽에 대한 이슈가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딱히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봇 트래픽도 물론 좋은 봇도 있고 나쁜 봇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좋은 봇은 아닙니다. 나쁜 공격성 봇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모든 앱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봇 트래픽, 현재 알고 계시는 이 봇 트래픽은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이 모든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봇 트래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대학교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에서 이 수강 신청을 봇 형태로 매크로로 만든다고 하죠. 매크로로 만들어 놓고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이 수강 신청된 내용들을 좀 인기 있는, 저희가 뭐 학점을 잘 주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많은 그 과목들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이 수강 신청을 사고 파는 형태로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암표, 그 뭐 철도 티켓팅하는 부분요.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크로로 이미 많이 코드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실제로 하시면 안 되지만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쉽게 표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가 꽤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와 같이 이런 이 봇들이 정말 다양한 형태로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앱도 예외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봇들이 좀 더 공격이 정교해지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거쳐서 국내 사이트 또는 해외 사이트, 유명 사이트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유출된 정보 계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계정 사용자의 개인 정보죠. 뭐 사용자 아이디 정보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을 유출된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다크웹, 저희가 뭐 암시장이라고 하죠. 암시장에서 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유출된 정보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가 한두 건 판 게 아니고요. 한 1만 건, 2만 건 정도로 사는데 비용 크게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른 앱, 다른 서비스에 봇 공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봇 공격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정교하게 공격이 발생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든 앱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봇 트래픽이 이제 들어오고 어떻게 저희가 서비스를 보호해야 될지를 또 하나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가 제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쿠버네티스일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오픈시프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뭐 테스트 앱도 있고 중요한 크리티컬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관문 단위 서비스가 꼭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중간에 관문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이런 관문 서비스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클러스터 쪽으로 서비스가 넘어가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봇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봇이 이제 공격을 수행합니다. 공격을 수행하는데 대상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러면은 중간에 저희가 관문에 있는 뭐 다양한
CDN 서비스 또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 노스 사우스에 대한 관문 서비스들은 해당 보호스에 대한 트래픽을 1차적으로는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1차적으로는 뭐 저희가 보호 솔루션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패턴 기반으로는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에게 관문단에 일단 해당 보호스에 대한 서비스는 차단하는 서비스는 없다라고 우선은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문단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해당 보호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까지 내려가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요. 보호 트래픽 영향으로 해당 크리티컬한 앱들이 다운이 되거나 안 그러면 해킹이 돼서 정보가 유출되는 형태로 서비스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보호 트래픽을 방어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인데요. 저희가 크리티컬한 앱 앞단에다가 저희가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 웹 방화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호 트래픽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공격자들은 해당 보호 트래픽을 물론 뭐 매크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동화된 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런 보호 트래픽을 관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해당 크리티컬한 앱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관문 서비스는 현재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가 해당 보호 트래픽에 대해서 감지를 합니다.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 서비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웹 방화벽 서비스입니다. 이 웹 방화벽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보호 트래픽에 대한 선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 보호 트래픽이 구별되게 되면 웹 방화벽과 똑같이 해당 트래픽에 대한 해당 요청에 대한 차단을 수행할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알람이나 노티를 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NGS 앱 프로텍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앱에 대한 웹 공격 그리고 기본적인 보호 트래픽에 대한 공격들도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봇은 현재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뭐 기계화된 툴을 이용한 공격들이 만약에 막혀버리게 되면 공격자들은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냐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 막혀버렸어요. 다 막혀버리니까 저희가 뭐 이 사이트는 막혔네라고 저희가 끝내버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한 공격으로 형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휴먼 클릭팜이라는 공격으로 바뀝니다. 휴먼 클릭팜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매크로나 툴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 저희가 작업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작업장에 사람이 모여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하는 형태를 저희가 휴먼 클릭팜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람이 실제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유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입력을 해가지고요. 계정을 탈취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들을 휴먼 클릭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먼 클릭팜 공격으로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NGS 앱 프로텍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NGS 앱 프로텍트는 기본적인 이게 매크로인지 사람인지 실제로 이제 툴을 이용한 공격인지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NGS 앱 프로텍트만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이러한 보호 트래픽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관문단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관문단에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들 또는 봇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은 대부분은 휴먼 클릭팜 공격들은 탐지를 하지 않고 넘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설명드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툴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공격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툴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좀 더 정교한 공격들은 툴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 사람을 이용하는 공격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고려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패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방어를 했으면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스 사우스 바운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에 저희가 F5에 제공하는 저희가 Integrated Bot Defense (IBD라는) 클라우드 봇 디펜스 솔루션이 함께 탑재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 부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CDN 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L4, 로드 밸런서 또는 WAF 이런 솔루션과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제품들이 쉽게 연동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CDN 업체 그리고 제가 협업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 또는 로드 밸런서 업체만 일단은 연동이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노스 사우스 바운드에서 서비스 중인 이런 보안 솔루션과 함께 연동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똑같은 시나리오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요. 첫 번째 그냥 패턴 기반으로 공격을 하던 아니면 휴먼 클립밤 공격을 하던 저희가 이런 사용자의 리퀘스트 정보들이 리퀘스트 정보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 정보, PIA 정보는 아니고요. 얘가 정보 요청했던 요청 헤더, 저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메타데이터 정보만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해당 중간에 관문에 있는 서비스들이 F5, IBD, 클라우드 서비스와 API 통신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호 툴이 됐던 아니면 휴먼이 됐던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저희가 F5 IBD 클라우드 솔루션 쪽에 API로 정보를 전달하고요. 전달된 내용이 F5 IBD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제가 알고 있는 뭐 AI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 공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기존에 이제 관문에 있는 서비스한테 저희가 이 트래픽은 이 요청은 차단해라고 커맨드를 날리게 됩니다. 알려주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관문에 있는 서비스가 해당 요청을 차단하는 형태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 안쪽까지 저희가 이 트래픽을 넣어서 관리할 때는 물론 클러스터 안에서도 이런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관문 서비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내부에 엔진엑스가 있으면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가 있으면 이 엔진엑스 앱 프로텍트를 통해 가지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만 해당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 플로우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뭐 보통 봇 트래픽은 공통의 서비스로 보통 가져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공통의 관문 서비스에서 이렇게 연동을 하시게 되면 하위에 어떤 클러스터로 가는 봇 트래픽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통합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게 되면 F5의 IBD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한 클라우드에서 스케일 아웃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스케일 아웃돼서 대용량의 트래픽을 함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고객 정보들이 좀 위험하지 않는 저희가 위험한 고객 정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PIA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들인데 이 개인 정보들은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지 않고요. 사용자 행위 정보 또는 뭐 메타데이터 정보를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가지고 차단을 하는 시나리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IBD라는 Integrated Bot Defense라는 얘가 어떤 기술 기반으로 봇 트래픽 실제로는 알고 있는 툴 기반의 봇 트래픽 차단은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휴먼 클립밤은 어떻게 막습니까라고 보통 요즘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IBD 쉐이프 F5 쉐이프 IBD의 시그널은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인바이러먼트를 분석합니다. 이 사용자 인바이러먼트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나요? 또는 PC에서 브라우저 접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또는 PC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메타데이터화 시켜서 함께 제공합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인바이러먼트 정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수집한 정보들은 비헤이비어 정보입니다. 이 비헤이비어 정보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고요. 제가 휴먼 클립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브라우저를 열고 어떤 이벤트를 만듭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계정 탈취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 사이트를 클릭을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타이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를 겁니다.
이런 액션들을 저희가 비헤이비어 정보라고 하고요. 타이핑 정보 또는 마우스 움직임 정보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모든 행위 정보들을 다 메타데이터화 시켜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사용자인지를 제가 구분해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비헤이비어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헤이비어 정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게 인바이러먼트 정보, 비헤이비어 정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 이 세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요. 이 사용자가 실제 사용자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사용자인지를 구분합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를 얘기 들어볼까요? 하나의 PC에서 하나의 브라우저를 열고요. 제가 네이버닷컴이라는 이 중요한 포털 사이트에서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하나의 PC에서 하나의 브라우저를 열고 서로 다른 계정 정보를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쉐이프의 F5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는데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브라우저를 열고 또는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두 개의 브라우저를 열고 하나 이상의 로그인 아이디가 입력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들은 마우스 무브먼트나 또는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내용들이 다른 서비스는 액세스하지 않고 로그인 서비스만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사용자는 악의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단적인 예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을 F5 쉐이프는 이 세 가지의 시그널 분석 기술을 조합을 해서 악의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에도 이런 그 봇 트래픽에 대한 차단은 필요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패턴 기반의 봇 트래픽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시게 되면 웹방화벽 NGX 앱 프로텍트를 통해 가지고 함께 봇 트래픽 차단도 함께 수행 가능하고요. 좀 더 고급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함께 필요하시다고 하게 되면 F5 쉐이프의 IBD 인테그레이티드 봇 디펜스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좀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 모든 앱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보안 사례, 그리고 매니지먼트 쪽, 그리고 봇 트래픽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미 고객분들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 제가 알고 있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 서버들이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있고 여기에 솔루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들은 새로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환경을 만들 거고요. 그게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또는 모든 앱 환경을 함께 구축하십니다. 이 서비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관문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이 관문 서비스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CDN 서비스 또는 웹 방화벽 서비스, 로드 밸런서 서비스, 그리고 리퀘스트 스위칭 서비스,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관문에 존재할 겁니다. 관문을 지나게 되면 또 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별도의 로드 밸런서 서비스 또는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인그레스 서비스 지금 이런 서비스 형태처럼 현재 서비스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고요. 현재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위주로 F5의 엔진엑스라는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 관문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기존의 모놀리틱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솔루션들을 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10배 이상 간편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8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NGX만 가지고도 구성이 안 되는 솔루션도 있겠죠. 그때는 다른 솔루션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NGX 솔루션이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안을 좀 비용이나 아니면 또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엔진엑스 서비스들은 지금 대표적으로는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얘기해서. 그리고 일관된 보안 정책의 적용, 그리고 웹방업 서비스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 그리고 뭐 웹방화벽 이런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엑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보안 모델, 관문에서의 보안, 인그레스에 대해서 보안,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보안, 사이드카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 보안까지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